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었네요. 준비를 할 때 이제 과정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압축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일반 강의랑 조금 다르고, 그리고 좀 생소한 영역이라고 어렵게 여기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서사를 가지고 좀 쉽게, 그리고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해서 PPT로 막 제가 이미지 많이 활용해서 지금 만드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 보여지는 부분, 시각적 자료 활용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말하는 것도 농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일단 솔직히 말하면 연세대학교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진보적이고 뭔가 이렇게 개방적인 학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영화입니다. 슈퍼히어로물과 동물 이야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영화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매우 대중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동물단체인 페타가 주는 동물권상을 수상한 올해의 영화입니다. 네, 이 포스터에서 보는 라쿤이 주인공이고요. 실험동물입니다.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사건은요, 불의의 공격을 받아서 혼수 상태에 빠진 로켓 라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화의 배경인 노웨어의 여러 동료들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요, 로켓을 개조시킨 악당인 창조주입니다. 로켓은 여기서 실험동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계속 개조시켜서 천재에 가까워진, 천재적인 두뇌를 갖게 된 라쿤입니다. 자, 결말은 로켓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핵심 장치를 획득하고 소생한 로켓을 주축으로 감금된 다른 실험 생명체들을 구조해서 함께 탈출하는 것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부터 로켓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네, 이게 그 크립의 노래 가사 일부이고요. 네. 뭔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존재로서 로켓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의인화라는 것, 의인화가 인간이 감정이입이 되게 쉬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화가 동물을 우대해왔던 기준으로서 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물의 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특질로서 동물의 도덕적 대우를 둘러싼 관련 논쟁의 중심에 놓여 왔습니다. 근래에는 쾌락과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 영어로는 센티언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능력과 동물의 행위자성,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주로 맞춰서 주목을 합니다. 네, 지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어떤 감각적인 측면, 그리고 행위를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특성,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그렇다면 왜 라쿤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의인화의 핵심 기제로 동물의 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건데 실제 라쿤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사성과 차이점의 교차점에 놓인 야생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야생동물은 가축하고 달리 인간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어떻게 또 동물들이 부재지시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긴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여기서도 고유성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로켓의 뛰어난 두뇌는 신체의 일부로서 로켓의 생존과 존재성의 핵심 중추지만 근데 그게 바로 생존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조건이 됩니다. 네, 너무 똑똑해서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질투를 하거든요.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뇌를 뺏어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로켓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또한 동물이 신체를 탈취당하는 구조적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럼 라쿤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유성 때문에 목숨을 잃는 다른 실험 동료 동물들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입에 구속구를 쓴 토끼가 나오는데요. 플로우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토끼는요, 신체적 특성이 화장품 테스트에 이용이 됩니다. 토끼는요. 그러니까 눈 깜빡임이 적고 눈물량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화장품 드레이즈 테스트에 주로 이용되는 동물이 토끼인데 그런 동물들이 이제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코끼리인 티푸스와 수달인 라일라가 나오는데요. 네, 이 동물들은 멸종위기 동물이죠, 그죠? 그리고 코스모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 모델은 라이카라는 네, 우주로 발사된 개이죠. 네, 그래서 1950, 60년대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개, 원숭이, 침팬지 등 동물들을 우주에 쏘아 올릴 때 생명체로서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모스크바의 떠돌이개 라이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했었지요. 개는 너무나 인간을 잘 따르는 친화적 특성이 있어요. 그 친화적 특성 때문에 이용이 됩니다. 금방 친해지거든요. 실험에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종차별주의, 이 영화에 나타나는 종차별주의와 해소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자, 고지능 동물로서 로켓을 의인화함으로써 생명을 박탈당하는 다른 동물들까지 조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동물들, 실험동물, 멸종위기 동물까지 조명한다. 의인화를 활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켓의 깨달음을 통해서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위계를 무화시킵니다. 로켓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너무나 천재로 만들어졌고 자기는 한 번도 하등동물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라쿤이라고 불러도 나는 라쿤이 아니야 라고 계속 부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라쿤인 걸 모릅니다.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 건데 자신이 라쿤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자, 하이 에볼루셔너리에 맞서서 그 동료들이 싸운다고 했죠. 그리고 로켓은 동료들의 헌신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난 로켓은 다른 동물들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구하러 간 그 장소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동종동물 라쿤을 만나는 겁니다. 어린 동물, 아기 동물인 라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은 안 나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잡혀와서 이렇게 철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실험 대상이 돼서 지금의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로켓으로 거듭난 것이죠. 자기 과거를 모르던 로켓이 자기는 라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존재를 부정해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의 자리에서 아기 라쿤, 동종 동물과 조우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주 감동적인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죠? 고등 동물과 하등 동물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위계의 질서, 네, 그런 질서 무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로켓이 인간이 부여한 명명 체계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명명하고 재명명하며 스스로를 정립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동물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인간과 상관없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위자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는 라쿤이라는 글자를 저렇게 크게 조명해요. 창조주가 부여한 실험 그룹의 번호 원래 89P13이었는데요. 네, 로켓은 사실 자기 실험 번호를 버리고 자기가 로켓이라고 자기 자신을 명명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로켓이 되어서 여길 빠져나가고 싶어라는 꿈을 담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로켓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명했던 로켓은 결국 좀 전에 그 장면에서 아기 라쿤들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 동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라쿤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로켓이지만 동시에 라쿤이었구나 라고 알고 나서 나는 로켓 라쿤이다 라고 재명명합니다. 네, 이런 재명명 과정이 소수자 서사에서는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드러나 있어서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관계 구도와 타자 윤리의 양상을 살펴볼게요. 자, 갈등 구조는 먼저 인간 대 동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좀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요. 상업주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대립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연대할 수 있는 관계이고 오히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그죠? 인간과 동물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처럼
동물을 마음대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초인간적 존재. 트랜스휴먼, 여기서는 트랜스휴먼적 하이 에볼루셔너리 대부분의 선한 존재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 상업주의에서는 뭐 동물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이미지 광고라든지 이데올로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영화에서처럼 대부분은 동물과 유사하며 동물과 친화적이며 다 연대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평화를 지향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선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입체적입니다. 네, 이게 이 영화에 나타난 타자 윤리예요. 선악이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고리타분하겠어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 변화 관계라든지 관계의 유동성이 없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라쿤이 매우 까칠하고 여기 이렇게 로켓이 까칠하고 현상금 사냥꾼 이런 윤리 의식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좌충우돌 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동물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입체적이다. 그렇게 변화하면서 부딪히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타자 윤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는 혈연, 비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가족을 형성하면서 종과 혈연을 자연스럽게 뛰어넘어서 구축됩니다. 타자 윤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존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다는 의식을 담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동물 해방과 타자 윤리의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타자에 대한 성찰은 곧 취약한 위치의 동물들에 대한 연대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의 힘, 여기서는 그러니까 로켓이 실험동물 시절, 그러니까 뭐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개조되어가는 그 실험동물로서 겪던 그 긴 고통의 시절에 겪었던 그 억압들이 어떻게 그 억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물을 구해내는 해방의 힘으로 전환되고 있죠. 바뀌잖아요. 네,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대적해서 무찌르고 그다음에 그 억압했던 힘을 그 힘의 방향을 전환해서 해방의 힘으로 바꾼다. 그 바꾸는 방향의 전환이 이 영화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대상도 더욱 확장되고 있죠. 그죠? 네. 그 영화를 보면 좀 얼굴이 뭐 이렇게 좀 괴이하게 보이는 좀 일반적인 비인간 동물이 아닌 실험 동물들이 나와요. 네.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형상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형성이 된 건데 그런 동물들도 다 구해냅니다. 네. 그런 이제 확장적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 해방은 고등 생명체와 하등 생명체의 위계가 무화되는 장면으로 구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폭파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다 함께 뛰어나오는 장면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폭파되고 있는 시스템.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만들어낸 그 폭력적인 시스템이 폭파됩니다. 실제로 막 폭파돼서 막 불을 타오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상징적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물을 감금하고 실험하고 학대하는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종적 연대 그리고 신체적 취약성과 타자 윤리의 측면에서 영화를 다시 보겠습니다. 혈연이나 같은 종족을 넘어선 종적 연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연대를 통해서 종 간 우열을 구분하는 헤게모니의 해체 그리고 종식이 드러나는 과정이 타자 윤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자 윤리의 근거로서는요, 생명체가 가진 지적 능력이나 수단으로 도구화할 수 있는 쓰임새, 즉 효용이 아니라 상처 입고 고통받고 훼손되는 취약한 신체성. 네, 하등동물은 고등동물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하잖아요. 지적 능력도 여기서는 보면 지적 능력도 좀 더 부족하고 이런 취약한 신체성을 통해서 타자 윤리란 이런 신체성에서 근거를 두어야 하고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비판적 동물 연구와 문학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동물 소설과 영화 서사를 볼 때 유효한 두 가지로 비판적 동물 연구의 관점들과 동물 의인화의 양상 및 효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서사들은 모두 대중서사라는 점에서 동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